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14일 이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영 대표 왈 10월 11일 기준으로 만약 2주일 내에 강세장이 안 온다면 신기록이라고 하네요.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했을 텐데 뭐가 신기록이냐? 14일 내 강세장이 안 오면 반감기 이후 최장 횡보 사이드웨이로 그냥 쭉 횡보하는 게 신기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코인리스 속보에서 조금 오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85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반감기가 4월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나버리면 내년이 찾아오거든요. 자, 원문 트윗을 한번 살펴보면 24년 이래 벌써 285일이 지났다. 24년이 거의 지금 다 가고 있네요. 참 세월이 빠른데 문제는 가장 긴 사이드웨이 횡보 기간이다. 반감기가 끝나면요. 보통 길어야 6개월 이내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펌핑을 하면서 막 4분기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최장 기록이 될지 모르겠다. 약간 안타깝고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자면 이 연한 보라색이 2020년도에 이제 기록이라고 하면 이 진한 보라색은 오히려 1분기나 2분기가 재미가 있었지 3분기, 4분기로 올수록 뭐 아래로 고개를 이제 내려가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재미가 없는데 또 10월 초에 주기영 대표의 뭐 지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주기영 대표가 3배 롱을 치고 있다. 청산가는 4만 1천 뭐 몇백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청산시켜 봐라. 뭐 호기롭게 얘기는 했는데 계속 오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 뭐 간접적으로 조금 답답하고 힘들다. 이렇게 뭐 뉘앙스를 비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게 참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쁜 뉴스 나오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조차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차라리 나쁜 뉴스 나와서 떨어지면 좀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아닙니다.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맥이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좋은 뉴스들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10월 10일쯤에 금융위원회에서 아마도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해보자. 그리고 법인들 투자할 수 있게도 검토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지만 전혀 뭐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뉴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보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가 현물 ETF 승인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뉴스로.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10월 10일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여전히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4쿼터 말 또는 내년 1쿼터 말까지 만기가 네, 그러니까 12월 27일 만기 또는 내년 3월 28일 만기로 콜 옵션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요.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 1쿼터까지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베팅은 많이 있지만 현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답답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공포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렇게까지 뭐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만 기다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임팩트 있던 이제 퍼드 뉴스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 정부도 있고 뭐 SEC의 뭐 리플 공격이다 어디 고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10월 10일에 나왔던 이더리움을 중국에서 2조 원어치나 매도 폭탄을 날릴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퍼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 중국이 압수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19년도에 이더리움 무려 2조 원어치를 이제 압수를 해서 뭐 팔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사실 퍼드의 양념에 가까운 뉴스들이거든요. 이더리움 재단도 9월부터 팔고 있더라. 뭐 이거는 재단이 그냥 생활비로,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판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더리움이 5월부터는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처져서 더디더라. 이거 재미없으니까 좀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곁다리 양념들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9년도 이더리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었을까? 왜냐하면 뭐 매도 물량 정부가 판다더라, 뭐 뺏었다더라 하면요. 결국 이거를 실제로 팔게 되기까지는
뭐 짧아도 2년, 뭐 3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법원 판결이 나고 팔 수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되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업비트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19년도 이때쯤에 이더리움이 얼마였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최저가 무려 92,450원. 야, 참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중국이 이제 물량을 압수를 하고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듯이 21년도 4월에도 그렇고 10월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러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더리움이 590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이게 무려 6,282% 상승률을 보였었죠. 이게 조금 옛날 얘기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사태 중에 하나인 FTX 사태의 대표적인 코인 솔라나를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2022년 11월에서 12월 초쯤에 솔라나는 뭐 FTX가 많이 들고 있더라. 이거 팔지 모른다 하면서 1140원, 뭐 거의 만 원이 무너질 뻔했었네요. 업비트 기준으로. 그러나 24년도 24년은요 아시겠지만 불장도 아닙니다. 그냥 봄, 여름, 가을 중에 여름 뭐 올해 한 3월쯤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30만 7,500원까지 무려 2,933% 30배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중국이 팔든 뭐 미국이 팔든 독일이 팔든 해도 한 2년 정도만 견디면 우리가 이거를 다 수익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상승률에 반의 반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한 2년 정도. 사실 2년도 안 되죠. 22년 말이었고 24년 3월이었으니까 불과 1년 반도 안 돼서 이런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조금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사실 그 어떤 자산보다 비교적 명확한 사이클과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비교적입니다. 뭐 조금은 몇 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은 제도권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4년 1월 10일경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과 각종 이제 코인들은 제도권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조차 ETF가 됐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물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감독, 감시 이런 비용도 많이 지불이 되고 이런 좀 간섭이라고 할까요?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검열이 강화되죠. 어베일이라는 코인 이거 상장 직후 13배 올랐다는데 한번 조사해봐. 뭐 최근에 나온 기사고요. 상장 코인 600개 중에 97건이 야 이거 너무 많이 튀어오르는데 조사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투명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뭐 어떤 코인에 뭐 묻지마 투자나 요행 뭐 운으로 나 얼마 벌었어 뭐 알트코인 뭐 새로운 거 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올바른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코인도 많아졌고 이제 한정된 유동성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점차 운으로 뭐 쉽게 벌었어 이런 건 이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뭐 사기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바른 우물 하나, 뭐 비록 코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 종목 이런 걸 잘 발굴을 해내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래도 비트 오를 때 뭐 이도 오르고 뭐 메이저 코인들 잡 알트까지 그냥 4년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뭐 최고점까지 알트들은 돌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물이 서서히 차오를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다음 사이클, 다음 불장 뭐 2028년이나 9년에 오겠죠. 요때 즈음에 가면 갈수록 아마도 이 잣대, 이 검열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왜냐면요. 이번 사이클과 다음 사이클 사이에서는 이제 실용성, 이거 정말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운용 자산, 운용 실적이라든지 편리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될 거라 본다면 이제 다음 사이클 때부터는 더더욱 이제 바른 우물을 파야 된다. 아무거나 뭐 오를 것이다 해서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이제 사이클은 아마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갈수록 왜 힘들어질까? 앞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인내심이요. 정말 갈수록 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월 11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단기 홀더, 굉장히 부자 홀더입니다. 155일 미만으로 보유하는 이 주서들이요. 하루 만에 무려 2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손실인 채로 매도했다더라. 그리고 역시 같은 날입니다. 익명의 고래가 무려 800개의 비트코인을 패닉 매도를 했는데 추가로 좀 더 했다더라.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겠네요. 약 4,85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니까 거의 뭐 600억 원 정도를 최근에 이제 날렸다는 거겠죠. 현재도 뭐 8,900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비단 투자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혼율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아마 뭐 TV만 보셔도 아실 거고요. 자살률 원래부터 한국이 높았죠. 이거 묻지마 범죄 TV만 틀면 역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퇴사, 뭐 공무원들 퇴사, 뭐 MZ 세대 퇴사, 중소기업 퇴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장기 실업률 나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그냥 알바해도 또는 군인들도 뭐 2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데 굳이 뭐 중소기업 들어가서 뭐 아니면 공무원 들어가서 뭐 200만 원 월급 받고 그렇게 살긴 싫다. 장기 실업률마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요새 부동산 이런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요. 부동산으로도 단타를 치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월 목표를 정해놓고 몇 천만 원 먹고 나오겠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막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부동산 단타의 시기 이런 것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의 쇼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알트코인에 몰빵을 한다든지 뭐 이 롱숏 친다든지 그냥 웬만한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빌려서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위험하다. 코인 주식은 너무 왜냐하면 부동산처럼 막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코인이나 주식은 빌린 돈으로 하는 것도 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뭐 웬만한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다 롱숏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인내심이 더 있으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정말 큰 기회가 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최근 트렌드를 큰 이 정말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비트코인 800개를 패닉셀 했다는 고래 남 얘기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냥 뭐 너는 부자니까 너 맘대로 해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래를 내가 만약에 내 돈을 관리하고 굴려라고 하는 이제 고용한 펀드 매니저다. 뭐 전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요새는 뭐 블록체인에서는 다 뜬다고 했었잖아요. 이 800개를 패닉셀한 고래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뭐 7월 근처에서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사고 뭐 하다가 떨어질 때 팔고 해서 지금 800개의 패닉셀을 거둔 거 참 민망하죠. 내가 한 걸 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내가 고용한 펀드 매니저다. 내가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현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현물 투자고 뭐 더 기회가 있을 거야. 뭐 현물이니까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신 나간 친구야.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월급이 지금 500만 원인데 500보다 사실 더 줄 겁니다. 이런 뭐 전문 분들이라면요. 뭐 세금 합치고 하면 한 1억, 2억 뭐 되겠죠. 또는 뭐 수수료를 내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크게 오르는 걸 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실 건가요? 저라면 후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고용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정말 가만히 있으면 오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참 제가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90%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튜브를 보고요. 커뮤니티에서 뭐가 좋아요? 뭐가 뭐 괜찮아요? 저평가예요? 뭐 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단타나 스윙을 판단을 결정을 하고요.
이동평균선이 뭐 올라가면 사야 되고 뭐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 알트코인 뭐가 좋습니까 해서 몰빵을 하는 비트이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트코인 몰빵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그것도 심지어 힘들게 번 돈,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참 답답한 거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인내심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샀다 팔았다 해서 다 날리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인내심이 핵심 요소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지금 노벨 상을 수상한 한강님이 굉장히 뭐 이슈에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요. 특히 AI 시대에 내 분야의 성공 여부는 비단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나만의 한 우물을 찾고 이거를 끝까지 하는 인내심에 달렸다. 이걸 둘 다 해야 됩니다. 인내심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나만의 우물도 잘 파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노벨상 탔으니까 대단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 출판사의 주식조차 막 상한가를 치게 만들었지만 이분이 걸어온 한 우물 판길 돌아보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좀 보니까 과거의 작품들이 뭐 블랙리스트에 죄다 올라가 있고요. 청소년의 유해 도서로 지정이 됐으며 노벨상은 원래 공식 후보를 발표하지도 않지만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분이 이제 후보에서조차 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 그 노르웨이의 숲 쓰신 분 있잖아요. 일본에 이런 분들마저 이제 모교에서 지인들과 친척이 모여서 이번에는 타겠지 기대를 했으나 실패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강 작가가 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노벨상 받으려고 열심히 해서 상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자기 잘하는 것을 조금 빨리 찾았고요. 그 길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넘게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상을 타게 된 거죠. 근데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 이게 코인이면 코인,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우물 찾기를 해야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코인을 찾아서 선별을 하고 그게 맞다면 이게 맞다고 판단되면 누가 팔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냥 저점에 모아가고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큰 돈은요, 사실 벌 수도 있고요. 운이 없으면 이번 사이클에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장기 투자 혹은 단타로 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루한 기간 동안 내 실력과 인내심을 잘 키워가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